자, 첫 번째 문제. Elementary particles of thermal physics. Thermal physics, 열물리에서 기본적인 입자는 몰레큘이에요. 분자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몰레큘이 깨지는 거를 가정하지 않아. 깨지지 않고 그것도 구조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도중에 지나가면 몰레큘이 몇 개의 애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비열이 달라지는 뭐 이런 거 스타디할 때 그때는 고려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예를 들어 아이디얼 게스라고 하면 스트럭처가 없는 포인트 파티클이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푼다. B. Molecule is a composite particle. 그렇지? 몰레큘은 사실 근본적인 입자는 아니죠. But it's tiny enough to allow a particle approximation. thermal physics 하는 영역에서는. 그게 이제 그 조성이 바뀌거나 그러면 곤란해지지. 그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지. Thermal physics works only if the number n, 입자의 개수가 많아야지만 통계 분석이 가능하고, 제일 핵심적인 건 thermal equilibrium을 이룬다.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물리량이 평균이 수렴하는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샘플을 취하더라도 n이 충분하고 thermal equilibrium에 가 있으면 이런 연력학적인 매크로 베리어블들이 well defined 된다. One mole is exactly 여기에 옛날에는 대충 썼는데 이제는 2019년부터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유효 숫자가 무한대예요. 7600000. 자, 아보가드로 넘버를 원몰이라고 한다. Theory of almost free many particles requires statistical understanding. 우리 분자 운동할 때 서로 non-interactive 하다라고 치거든요. 얘네들의 포텐셜을 가정하지 않아. 가장 단순하게 봐서. Elementary particl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Any matter consists of atoms,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몰레큘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고, 몰레큘이 헬륨 이런 것들은 단원자 분자라고 하죠. 아톰 하나짜리. 근데 대부분 수소 이런 것들은 2개, H2O 3개의 원자로 분자가 만들어진다. 아무튼 분자 안에 원자가 있다. An atom of a single substance consists of nucleus and electrons. atom, 수소 원자, 그럼 프로톤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돌아간다. 바깥에. 그래서 요거 내부를 무거운 부분을 누클레우스 핵이라고 하고, 핵에는 electric charge가 있고 바깥에는 얘도 electric charge. 그런데 서로 부호가 반대라 E는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2에 얘는 프로톤은 플러스 2를 갖고 있어서 쿨롱 인터랙션으로 바운드 스테이트를 만든다. Element of nucleus is a nucleus. 여기 누클레우스는 여기 프로톤만 있는데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프로톤 여러 개와 뉴트론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죠.
프로톤이나 뉴트론을 누클레온이라고 한다. 핵자라고 한다. 원자 기호는 요거 하나만 쓰는 경우가 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저거 쭉 나가지. 요런 한 글자가 아닌 경우도 있네. 이런 거. 근데 옆구리에 머리에 2인 숫자와 밑에 한 숫자가 있는데 요것을 atomic number, number of protons. 그리고 여기서는 mass number. 위에 있는 것이 항상 같거나 크죠. 이유는 프로톤 or 뉴트론의 넘버. 프로톤과 뉴트론은 질량이 거의 같아요. mass of one mole. 이것의 1몰은 A가 질량수인데 질량수에다가 g만 붙이면 되는 거야. 아,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 이 엄청나게 큰 숫자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보가드 NA 개만큼 모으면 A에 있는 숫자가 g만 붙이면 그것의 질량이 된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질량수가 1인데 수소 원자를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가져오면 그냥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1g이 된다. Atomic number is a number of protons. Atomic number, 프로톤, 양성자의 개수.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만큼의 전자가 있으면 그것은 electrically neutral, 그러니까 중성, 전기적으로 중성 원자의 경우 number of protons와 number of electrons가 같다. mass number는 누클레온의 숫자, 프로톤 또는 뉴트론의 숫자. Electrically neutral atom has the same number of electrons as protons. 자연계는 쿼크, 렙톤, 게이지 보son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쿼크는 무엇이냐? 프로톤, 뉴트론들이 있는데 프로톤은 UUD, 뉴트론은 UDD 이런 쿼크 세 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얘네들의 electric charge가 3분의 2 electric charge. D는 마이너스 3분의 1 electric charge. U가 두 개 있으니까 합치면 산수하면 2. 프로톤의 전하하고 똑같지. 뉴트론이 왜 뉴트럴인가? 3분의 2 빼기 3분의 1의 2가 다운이 2개. 그래서 빵인 거지. 그래서 이런 쿼크들로 프로톤과 뉴트론이 구성되어 있고 프로톤과 뉴트론 같이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들을 헤드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네 주위에 일렉트론이 돌고 있죠. 일렉트론을 E 마이너스 차지까지 생각을 해서 E 마이너스라고 쓰는데 일렉트론을 렙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일렉트론을 항상 그거의 페어가 되는 뉴트리노, 매스가 없는, 질량이 없는 뉴트리노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렙톤이라고 하고 일렉트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쿼크처럼 쿼크이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6가지의 쿼크이 있는데 일렉트론에는 6개가 아니라 3가지 뮤온, 타우 이런 것들이 있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엔타이 파티클이 있는데 반입자라고 하는 질량이 동일하고 electric charge가 반대가 되는 프로톤 차지하고 똑같은 뮤 플러스, 타우 플러스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물론 쿼크들도
up이 있으면 U바, C가 있으면 C바, 탑이 있으면 T바, D가 있으면 D바, S가 있으면 S바, B바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서로 electrically 반대. 질량은 똑같고 신기하지? 게이지 보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힘을 주고받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전자기를 관장하는 미디에이터는 포톤. 이 쿼크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에는 글루온을 주고받고 이 쿼크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U가 U로 가는 게 아니라 뭐 U가 D로 가고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은 weak interaction을 따르게 되는데 weak interaction을 만들어내는 것이 W 플러스 마이너스 Z0 이런 게 있게 되겠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입자 물리의 그 가장 자연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엘리멘터리 파티클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이런 엘리멘터리 파티클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냥 분자를 엘리멘터리 파티클이라고 한다. 이 깨지는 법이 없는 영역에서만 이런 것들이 깨져서 이런 입자가 나오면 우리는 거의 다 죽어. 마치 원자폭탄 터졌을 때처럼. 그럴 때 이런 strong interaction, weak interaction이 마구 일어나는 때고 우리는 생존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 이런 걸 프로톤, 뉴트론이 막 깨져버리면 우리 몸이 다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을 만들었는데 이런 게 깨져버리면 우리 몸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매우 위험한 거지. 엘리멘터리 파티클, 뉴클레오는 여기 얘네들은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지. 프로톤, 뉴트론은 세 개로. Nucleons are in a tiny region. 누클레오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클레오스가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5 제곱 미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영역 안에 들어가 있죠. Nuclear force consists of the strong and weak interaction overwhelms electromagnetic interaction. 이 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들이 널려 있는데 이렇게 작은 영역에 프로톤들이 가까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쿨롱 인터랙션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repulsive force를 주는데 그게 안 깨지고 있다는 건 놀랍죠. 그 말은 여기서는 전자기력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이름을 strong interaction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센 힘이 얘네들을 핵 안에 잡아놓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핵이 변환된다라는 건 뭐야? 이것이 재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이 난다라는 거죠. 그 연력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many body 시스템에 대해서 리니어 모멘텀, 앵글러 모멘텀 컨서베이션 뭐 이런 거,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런 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때 센터 매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입자가 있는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럼 CM의 좌표를 빵으로 놓는 것이 우리 연력학을 할 때에는 이 덩어리 움직임은 고려하지 않고 이 기체 내부의 이 안에 상대적인 운동이 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는 딱 고정되어 있는 데를 사용한다. 그럼 전체 운동 에너지는 바로 센터 매스로부터 각 입자의 위치를 해서 그걸 미분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니까 이런 거. 이게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바로 그 열역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기에 CM은 정제해 있으니까 이게 날아가 보니까 모든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은 날아간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 에너지는 각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 값의 최소가 존재하고 그 최소가 0이라고 하고 이들이 모두 얼어붙어서 운동하지 않을 때를 절대 온도 0도라고 한다. Absolute temperature. 이게 빵인 것을 빵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이 internal 에너지를 템퍼레처에 비례한다라고 템퍼레처의 정의를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조금만 있으면 더 나와. 자, square of any real number is not negative.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거지. 같거나 크다. 어느 inertial reference frame 관성좌표계에서도 미니멈 밸류가 빵이다. 그 빵을 absolute zero라고 한다. The standard physical definition of temperature is proportional to the average kinetic energy of elementary particles of thermal physics, so-called molecules.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그것을 T에 비례한다고 쓰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KBT가 에너지가 되도록 운동 에너지가 되도록 운동 에너지의 스케일이 되도록 했을 때 템퍼리처 이거하고 이퀄은 아니고 비례하기를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KBT가 되도록 템퍼리처를 정의한다. KB가 여기 안 나오네. KB가 어딘가 나올 텐데 저 뒤에 나오네. 이 KB가 볼츠만 컨스턴트. 에너지를 켈빈으로 나눴죠. 그래서 켈빈을 1로 옮겨주면 KBT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스케일, 줄의 스케일을 갖고 있어요. SI unit of temperature is Kelvin. 켈빈에는 K도, 도K 이런 거를 쓰지 않고 그냥 K 하나 대문자 하나만 쓴다. 물론 이렇게 로만으로 세워서 써야죠. Temperature is not bounded above. 자, 제곱의 합인데 그 숫자에 한도는 없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죠. 템퍼레처는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미니멈이 빵이니까 템퍼레처는 항상 미니멈이 존재하고 빵인 템퍼레처 이건 0이 아니니까 이퀄 빵이 되려면 템퍼레처가 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0K absolute temperature가 0라고 하는 0K라고 한다. Average kinetic energy is so same any part. 여기 temperature T의 thermal equilibrium 연력학을 할 때 무슨 변수를 정의해서 쓰려면 압력, 부피 이런 걸 정의하려고 하면 항상 thermal equilibrium이 되었을 때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 하는데 n이 커버리면 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가지고 그 평균 값의 표준 편차가 거의 빵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물리량들이 잘 정의된다. 자,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딱 얼마다 하고 땡인 게 아니라 전체 평균하고 이 조그만 조각을 아무거나 샘플링해서 하더라도 그게 똑같은 값이 얻어질 때 그때를 thermal equilibrium at a temperature T라고 얘기를 부른다. 이게 샘플링을 해서 다른 값이 나온다. 무슨 투표할 때 여론조사 하는데 그 무슨 리얼미터니 뭐니 갤럽이니 다 다른 값이 나오지. 뭐 오차 범위 이내. 그런 거는 우리 연력학하고 수준이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6 곱하기 10의 23승 사람이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희한하게 통계가 잘 맞는다고 하지만 그 맞는다는 정도가 유효 숫자 1개, 2개를 맞히는 거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했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방법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몰레큘들은 다 똑같지만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마음속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물리적인 방법을 저런데 사람한테 쓰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지. Average kinetic energy of any part is independent of time. 자, thermal equilibrium은 또 한 가지를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steady state임을 얘기하고 있다. steady state. 갑자기 변심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다. n이 커져버리면 하나가 한 친구가 갑자기 혼자서 뛰어 돌아다닌다고 해서 전체 운동 에너지 평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n이 10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A thermal equilibrium can be defined for n particle system and is very large. The thermal equilibrium cannot be defined for few particle system. 한 서너 명, 뭐 10개, 분자 10개, 20개, 뭐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thermal equilibrium 농담하는 거지. 그런데 통계 역학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The state has the greatest probability in comparison with other states. 자, 예를 들어 공기가 있다. 공기가 여기 있고 여기 의자가 있어서 딱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런데 확률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공기 분자가 여기 조그만 박스 컨테이너가 있어. 얘가 자발적으로 다 쏠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기 분자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 확률은 0은 아니야. 하지만 virtually zero야. essentially zero. 0.000000000일 수도 있어. 계산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일이 매우 확률적으로 작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 중 누군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숨 막혀서 죽었겠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서 그 Thermal Equilibrium 그 근처에 모든 게 다 확률적으로 몰려있어. Greatest Probability 그게 바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엔트로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A와 B가 Thermal Equilibrium에 있다. 자, A와 C A와 B가 각각 C와 A가 C와 B가 thermal equilibrium에 있으면 temperature T에서 여기 temperature T고 뻔한 것 같지만 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두 개가 연결돼도 thermal equilibrium을 곧바로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 Zeroth law of thermodynamics 이거는 인력학 영법칙이라고 해요. 물론 뭐 수학하는 사람들에겐 쉽겠지. TA는 TB인데 그래서 TA는 TB다.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equal이라고 썼다는 것은 여기 말에 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C라는 시스템과 A가 thermal equilibrium에 있어서 그 온도가 T이다. TA하고 TC가 같다. B와 C가 그래서 그러면 A와 B를 붙여놓으면 곧바로 thermal equilibrium at temperature 같은 템퍼리처의 thermal equilibrium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thermal equilibrium at temperature T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absolute temperature는 미니멈이 0K다. 그렇다. 네거티브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의 합이고 운동 에너지는 각 항이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이다. For a long time, a triple point of water. 자,
삼중점이라고 하는데 물의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어우러져서 같이 있는 상태를 삼중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절대 온도를 정의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practically 실험실에서 구현하기 쉬워서 그런데 정밀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냥 제로K가 제로K를 딱 해놓으면은 그거 레퍼런스가 정확하게 정해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확한 exact number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exact number들을 다 끄집어내고 불필요한 uncertainty를 많이 없앤 게 2019년 SI 유닛의 리데피니션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제 speed of light이 299, 792, 458, 38 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유효숫자 무한히 줘서 이런 것들을 쭉 7개가 되는 숫자들을 정확하게 정의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볼츠만 컨스턴트다. 아까 얘기했지만 볼츠만 컨스턴트는 템퍼레처의 데피니션에 해당하는 거다. 아직은 정확한 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에너지, KBT가 에너지,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하고 비례하게 잡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10에 20 저기도 아보가드로 넘버가 6 곱하기 10에 23제곱이었는데 이건 마이너스지. 평균을 잡았으니까 n분의 전체 에너지 나누기 n이 아보가드로 넘버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큰 숫자로 나눴으니 이렇게 작은 숫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exactly defined 돼 있다. 이 숫자가 7개가 아니라 무한히 많다. 이 뒤는 다 빵빵빵이다. 절대 온도에는 독해 이런 거 안 쓴다고 했잖아. 자, 12번. 섭씨, 셀시우스, 그리고 핫씨, 파렌하이트. 얘네들은 9도 올라갈 때 5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섭씨가 더 느리게 올라가고 핫씨가 더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TC에 빵을 넣으면 32가 나오죠. 그래서 얼음이 오는 온도 0도 C가 핫씨로는 32도에 해당하고 절대 온도는 273.15도에 해당해요. 그리고 100도 C는 212도. 그리고 그것이 절대 온도로는 373.15다.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델타 T만큼 올라갈 때 전체 길이의 일부가 레이쇼 이제 얘가 늘어나는 비율이 대충 일정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퓨즈라고 하는 걸 아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꺼비집이라고 하나? 옛날에 두꺼비가 사는 집, 두꺼비집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이 퓨즈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 퓨즈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누전이 되었거나 했을 때 여기 과전류가 흐르면 얘가 녹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전 났을 때, 나 어렸을 때 정전이 무지 많이 외부 때문 원인으로도 그렇지만 집안에 누전이 돼가지고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뭐 사다리 갖다 놓고 두꺼비 집에 이걸 갈아치워야 되는데 여유분 퓨즈가 없으면 또 이제 촛불 켜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집에 촛불이 초가 양초를 갖고 있었어. 그 누가 이사하면 집들이 한다고 뭐 하거나 하여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양초를 많이 선물했어요. 그때는 휴지가 없었던 시대잖아. 여러분은 휴지가 없던 시대를 알아요. 우리는 신문 보고 버리거나 뭐 화장을 쌓아놓고 그거 다 잘라가지고 화장실에 매달아 놓고 쓰고 그랬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메탈을 두 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얘 알파가 서로 다른 메탈을 갖다 놔 가지고 그걸 바이 메탈이라고 해. 바이 메탈이라고 그 두 가지 종류의 알파를 갖고 있는. 그럼 온도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과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늘어나면 한쪽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휘어버리겠지. 이쪽이 위에 하얀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휘어버리니까 여기 전극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전극이 뚝 떨어지면서 스위치가 꺼지는 거지. 그래서 요즘은 그걸 배전반이라고 하나? 현관이나 집안의 적절한 장소에 박스가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보면 스위치가 뭐 가로나 세로로 돼 있는데 쫙 스위치들이 있는데 전부 다 온으로 다 켜져 있는데 어느 거 하나만 오프가 딱 돼 있는 게 있어. 여기가 이제 바이메탈이 늘어나 가지고 요 라인이 지금 그 쇼트가 된 거야. 그럼 여기 별 문제가 없으면 잠시만 문제가 있었고 그게 해결이 됐으면 스위치를 이쪽으로 딱 키면 불이 다시 들어와. 이런 게 바로 이런 온도에 따른 열 팽창을 이용한 그 응용이다. 우리가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거가 되겠고, 이러한 것이 이제 길이가 L이 있을 때 온도 T일 때 L인데 T 플러스 델타 T로 가니까 L 플러스 델타 L이 되었다라 했을 때 이 비율이 델타 L 오버 L을 델타 T로 나눈가. 다시 말해 알파 델타 T는 델타 L 오버 L 이런 현상을 만족하더라. 알파가 물질에 따라 대충 상수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판으로 만들면 마찬가지로 어떤 에리어가 있을 텐데 LL이 있었는데 L 플러스 델타에 L 플러스 델타 L 방향성이 없다라고 치면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늘어난 양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까지인데 요거는 무시하고 작으니까 날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걸 전개하면 L제곱 더하기 2L 델타 L 플러스 델타 L의 제곱이 될 텐데 얘가 작다라고 날리면 요것만 갖고 봤을 때 이렇게 면적 L제곱으로 팩터 아웃하게 되면 여기 델타 L 오버 L이 똑같이 나오면서 알파 델타 T의 계수가 2가 달라붙고 부피로 따지면 이걸 1331 파스칼의 삼각형 자 이렇게 전개하면 3배가 나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프랙티컬한 문제 하나 집어넣었고요. 14번 Temperature proportional to average kinetic energy molecule in a sample.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temperature of a sample increases, decreases, the total kinetic energy of the system increases. total kinetic energy하고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고. 칼로리가 1과 열이 1과 동등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그거를 잘 몰랐어. 그래서 1칼로리는 4.184줄. 이것도 2019년에 정확하게 이렇게 4.184. 왜냐하면 동등하기 때문에, 이퀴밸런트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잰 값으로 아예 딱 칼로리의 데피니션을 바꿔놓은 거야. 근데 그 생물 이쪽에서는 칼로리의 단위가 천이 다르죠. 그러니까 물리에서 쓰는 킬로칼로리를 보통 칼로리라고 혼동해서 쓰지. 그 다음에는 heat capacity. 우리 heat capacity 계산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도 열 용량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할 줄 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뒤에 부분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물체가 물질이 아니라 어떤 양을 갖고 있는 뭐 리퀴드, 솔리드, 가스 뭐가 됐건 간에 이런 열 에너지를 줬더니 온도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이것의 비율은 이 물체마다 동일한데 또 이것을 질량으로 나누면 물질마다 동일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마치 질량은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지만 밀도는 사이즈가 달라도 다 균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specific heat이라고 부르고 mass로 스케일링 한 것을 전체 통째로 하는 질량과 같은 것을 이제 heat capacity라고 한다. heat capacity per mass를 specific heat이라고 부른다. 비열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단위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1몰이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건 수도 없이 반복을 했고요. 몰라 스페시픽 히트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아니라 1몰로 따진다. 기체 이런 것들을 할 때 몰라 스페시픽 히트이 훨씬 분석하기가 편하지. 내가 나머지 강의록은 몰라 스페시픽 히트 뭐 그런 것보다 그냥 n개의 분자가 있을 때로 그냥 모조리 exact한 값을 유도해 놨으니까 몰라 뭐 그럼 요거 n을 na로 바꿔치기 하면은 몰라가 되는 거고 몰라가 모른다고 몰라가 아니라 몰의 형용사가 됩니다. The three phases of matter. 자, 세 개의 phase가 있는데 물질은 같은 물이라도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다 하는 얘기지. 그 이런 페이즈 같은 페이즈, 싱글 페이즈 안에서는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에 비례해서 델타 T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너지, 그러니까 델타 Q라고 하죠. 여기에 샘플에다가 열 에너지를 가했더니 온도가 템퍼리처가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멎다가 또 올라가고 멎다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때 들어가는 이만큼의 일, 온도는 바뀌지 않았는데 뭔가 이만큼이 필요해.
그것을 heat of transformation. 무슨 얼음이 있었는데 물로 가는 과정에 얼음이 녹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heat of transformation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heat of fusion, 또 여기서 물에서 기체로 그 수증기 이렇게 바뀐다. 여기서 또 들어가는 heat of vaporization, 기화열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 또 여기에 수증기가 물로 되는 condensate이라고 하거든요. condense. 이런 것들 값이 이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나중에 수표를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벌써 마지막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A가 있는데 열 용량, heat capacity가 CA고 A가 hot, 그리고 B는 cold. 자, 더운 물과 TA와 열 용량 CA, CB를 갖는 TB의 물을 thermal insulation이 되는 곳에 섞었다. final temperature T는 얼마이냐? 이거를 못 푸는 사람은 없지 않나?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안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다 자나? 배웠지? 그렇지. didn't. Barry is always special. You learn today. 이거 영광이 아니지. 자, TA, TB 섞었는데 이 온도가 더운 것보다 더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찬 거보다 더 차가워진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그것이 중간쯤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아? 너무 당연하지. 너 그걸 물이 너무 뜨거운 찬물 섞어서 먹고 너무 차면 따뜻한 걸 섞는 거는 경험으로 학교를 안 다닌 사람도 다 아는 거지. 경험을 해봐서 실험을 해본 거니까. 실험실에서 뭐 해야만 실험이 아니라 밥 해 먹고 뭐 이런 것 이것도 다 실험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은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푼다. 에너지 컨서베이션. isolated 시스템이다. isolated 시스템인 isolated 시스템이니까 이 부분이 있을 때 얘가 온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뭔가 나누어줘서 얘가 준 게 있으면 100원을 줬으면 얘가 100원을 받고 누가 돈 띄어먹고 달아나는 사람이 없다. 에너지 컨저베이션. heat이라고 하는 열도 이게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아까 델타 Q는 항상 C 곱하기 델타 T라고 했으니까 들어간 만큼 온도가 올라가고 나온 만큼 온도가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뜨거운 거니까 뜨거운 게 중간의 것. TA 빼기 T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이게 뜨거운 물이 찬물에게 나누어준 에너지. 얘가 찬물이니까 이 찬물이 온도가 올라갔다. 이게 0보다 크지? 받은 에너지. 준 거하고 받은 거. 돈 띄어 먹은 놈이 없어. 이 사람이 100원을 줬으면 얘도 100원을 받았어. 그러면 딱 끝난 거야. 그러면 CATA 빼기 CAT는 CBT 빼기 CBTB. 그러면 얘를 얘로 옮기고 얘를 얘로 옮기면 CATA CB
TB 나누기 CA, CB. 결국 이게 가중평균이네. 마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아서? M1, X1 더하기 M2, X2 나누기 M1, M2. 이거 뭐지?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지. 마치 그거하고 algebraic structure가 또 동일하다. weighted average가. 이거 C는 마치 매스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T는 마치 좌표 역할을 하는구나. 그치? 그렇게 해서 파이널 템퍼리처를 알아맞힐 수가 있다.